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정치체제 분류와 그 의미 중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 국제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핵심 정도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파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짚을 수도 없거니와 또 제 자신이 감히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근본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우리와 다른 체제의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또 추구해야 되고 또 통일을 하기 전까지라도 지금처럼 으르렁거리지 말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협조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뭔지, 사회주의 그리고 궁극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본 가치가 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하겠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체제입니다. 같은 체제인데 거기에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은 특히 가장 먼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획기적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표가 되면서 경제 사회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가격이란 그런 기구에서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이란 구조에서 가격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개인의 자율적 경쟁을 맡겨라. 그래서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우선주의, 자본과 가격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산업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 체제다는 것. 그것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하는 게 좋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시장 기구에 의하여 가격 기구 체제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작은 정부 불개입주의, 자유방임주의라 그러죠.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봤었는데 여기서 엄청난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진 자는 자유가 넘쳐나고, 왜냐하면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는 자유가 없단 말이죠. 자,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의하여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1700년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방직공장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16세, 15세, 심지어는 14세 이런 어린 아이들이 방직회사에 취업하여 하루 종일 배틀에서 일을 하지만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됐다 그러죠. 노동시간에 거의 열 몇 시간씩. 그래서 가진 자는 자유가 넘쳐나고 특히
특히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국가는 방임하기 때문에 가진 자는 자유가 넘쳐나고 자유의 남용 횡포가 일상화됩니다. 그에 반해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는 거기에 고용되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다운 생활, 인간 존엄과 가치라는 것을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새로운 노예체제이지 이걸 진정한 공생관계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점이 강자와 약자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 강자는 자유가 넘쳐나고 약자는 자유가 없다. 부자는 자유가 넘쳐나고 재물이 넘쳐나고 빈자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 오늘 당장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강자의 자유의 남용을 억제하고 강자로부터 여러 가지 뭔가 세금,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좀 십시일반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약자의 어떻습니까? 안전도 보호해야 되겠다. 즉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를 전제로 하되 약자도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걸 위해서 또 강자의 횡포, 남용을 규제하고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산업 자본주의 체제는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약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배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체제는 붕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자의 지위와 약자의 생존을 배려를 하자 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그 후에 마르크스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란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거. 그래서 사회 전체의 집단적 평등을 추구한다 해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우선주의 체제,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해라. 즉 심지어는 국가는 밤에 도둑만 잡아라. 최소한의 경찰 조직만 가져라 해서 야경국가라고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는 1700년대, 1800년대 국가는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마라. 작은 정부, 불개입주의, 그리고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자는 자유가 없더라. 약자는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보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약자의 자유와 약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라 해서 강자의 남용을 규제하고 법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약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많이 만들어라. 그걸 위해서 강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라.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체제이고 경제 현상은 시장 기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의 자유를 줄이고 거기서 강자로부터 많은 부담을 시켜서 사회 전체적인 안전을 보장해서 강자와 약자의 격차를 줄여라. 그러면 어떤 이 한 국가 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강자는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약자에게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국가는 점점 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큰 정부가 될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가가 배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집단주의, 평등주의. 그래서 시장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배급하는 배급국가, 계획경제가 되는 것이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냐, 극단적인 집단주의 평등체제 그리고 계획경제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뭡니까? 하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체제이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이고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유방임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사회주의 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강자로부터 많은 조세나 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들여서 이 돈을 국가가 약자들의 생활을 위한 어떤 뭡니까? 지원을 해라.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균등을 이루어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가가 배급을 해야 된다. 집단주의, 평등 우선주의. 그리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의 이 부작용을 규제를 하고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배급도 하고 바로 계획경제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1800년 초에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프랑스에서 삭트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생시몬 같은 이런 학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싹 트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획을 끊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전체의 집단의 평등을 추구하고 시장 경제에 완전히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면서 발표하기를 우리 선배인 1800년 초기에 그 사회주의 학자들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현성이 적고 그래서 이것을 공상적 한마디로 해서 머릿속에 그냥 그림만 그린다는 거죠. 공상적 사회주의라 그러면서 철저한 사회주의 실천을 위한 체제를 공산주의라 그러면서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평등체제, 자유를 배제한 철저한 평등체제,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공동 생산하여 공동 분배한다. 그러니까 완전 평등체제가 되겠죠. 공산주의 체제를 1848년 주창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마르크스가 거기에 바탕을 두고 또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쭉 쓰다가 본인이 다 쓰지를 못하고 엥겔스에게 다 써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인은 죽게 됩니다만은 그 후에 이 공산주의란 것이 실천 단계에서 원래 이제 마르크스가 예측하기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짐으로써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노동자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하여 공산주의 체제가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이상주의, 이데아의 세계가 올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그 모순, 빈부격차, 자유방임, 자유의 남용에 의해서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실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실제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하여 권력을 쟁취하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다음에 이상주의 사회인 공산주의 체제를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또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자본주의가 늦게 진척이 된 농업국가 중심이었던 러시아에서 1917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17년 초에는 온건한 공산주의가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이제 얼마 지탱을 못하고 1917년 후반에 급진적 공산주의, 바로 레닌이 주도하는 소위 말해서 레닌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회, 집단, 그리고 자유우선주의보다는 평등우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이 되는데, 철저한 집단주의, 평등주의, 철저한 계획경제 폐급국가는 공산주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완성 단계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것은 학문적 문제이고, 또 이 공산주의의 원조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1990년대 초 고르바초프가 스스로 이걸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스스로 공산주의를 포기함으로써 거기서 여러 동구 제국들이 동때어 나오면서 전부 공산주의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막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쿠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될 것이고, 실제 이제 이 중국과 베트남 뭐 잘 아시다시피 거의 뭐 자본주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단지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 사회주의라고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왕조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특이한 나라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다. 한 인간을 신기고 한 그런 체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북한을 공산주의 체제다, 사회주의 체제다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뭡니까? 아주 이제 그 특이한 그런 체제다.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는 자유를 우선한다는 점, 개인을 우선한다는 점.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되 평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시장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 조정한다. 이런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순수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마르크스가 예정하듯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그 자신의 모순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뭡니까? 공산주의의 정지 작업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실현될 것이다 했는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바로 뭘 채택합니까? 자본주의 모순을 수정하는 거죠. 이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1900년대 와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특히 이제 서구 유럽은 수정 자본주의 체제로 갑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자유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규제하고, 또 약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런 체제를 수정 자본주의 체제라 그러죠. 그러한 형태를 사회국가라 그럽니다. 반면에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집단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국가가 배급하는 배급국가, 계획경제를 전제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이러한 형태를 사회주의 국가 체제라 그러고, 특히 이제 현대국가는 바로 1900년대 크게 사회국가 체제, 수정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국가 체제, 이렇게 해서 크게 대립이 되다가 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원조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이 스스로 90년 초반에 사회주의를 포기합니다. 해서 사실상 그 잔재는 몇몇 국가, 중국, 북한 또는 쿠바, 베트남 등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자본주의와 융합된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나마도
아주 특이하게 뭡니까? 특수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요 자본주의의 가치,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의 가치, 바로 집단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계획경제체제, 이걸 전제를 하고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헌법과 북한 헌법의 또 가치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